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소화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보전적 조건 형성을 발견한다. 이어진 연구의 성과로 그는 1904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다. 특정한 자극의 반복으로 특정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며, 이는 이후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당시 그가 개를 데리고 한 실험 결과는 당시 모스크바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한 이슈였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이 과학적 사건에서 자신의 연기 이론을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자극 혹은 상황을 반복한다면 배우에게 필요한 정서 반응도 반복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스타니슬랍스키의 정서기억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서기억법이란 본인이 경험을 활용해서 경험이 담긴 정서를 함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정서가 담긴 경험을 자극해서 기억해내는 것을 반복한다면 나중에 의식적으로 필요한 순간 그 정서를 기억해낼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재료로 연기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경험들을 자극한다는 것이 잘 될까요? 심리적인 것들은 신체와 다르게 만질 수도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심리적인 것들, 기억이라는 것들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람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기도, 그리고 지워지기도,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야겠죠. 때문에 보다 선명하고 강렬한 삶의 경험과 정서를 상상을 통해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의 순간을 아주 세세하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떠올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슬픔이라는 정서의 경험을 기억해보면, 모두가 떠난 기숙사에 홀로 남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기숙사에 정막만이 흐르고 창밖에 보이는 눈으로 뒤덮인 하얀 세상을 무심코 쳐다본 순간,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이 언제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순간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운 느낌이 들면서 그 뜨거운 무언가가 목을 타고 올라와 얼굴에 머물다가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스스로를 보면 당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럴까? 갑자기. 고독감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슬픔에는 종류가 아주 많으니까요. 심리적인 것과 정서는 늘 감각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지기도 다루기도 힘든 정서를 감각, 즉 신체 반응으로 느끼는 것이 정서를 기억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정서 기억법이 아니라 느낌 기억법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서 기억법을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중요한 정서마다 주요 기억들이 생기겠네요. 그게 맞나요? 레파토리가 생기는 게?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인물의 상황과 가장 적합한 경험을 찾았다면 반복해서 기억을 강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전에 기억했던 신체 반응만을 반복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살아있고 구체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매 순간 신선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해내는 정서의 뉘앙스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만약 같다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도 인간의 불완전한 정서만은 배우긴 힘들 거예요.